구성의 모습입니다. 평택시는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BK 신문하고 제가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의 그 신문 기자한테 왜 평택시를 취재하러 왔냐는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가 있는 도시들은 다 쇠퇴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평택시는 이렇게 대규모 미국 기지, 그다음에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래서 그걸 취재하러 왔다는 겁니다. 저희는 대규모 군사 기지, 그러니까 이 험프리 한미연합사를 비롯해서 험프리, 그다음에 오산공군기지라고 하는 미702군 공군 작전사령부, 그다음에 이함대 등 6개 공군을 다 보유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주요 핵심지를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수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일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모델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새로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박살을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핵심들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시가 수소 1번지로 지금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소 교통복합기지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청정수소 시험평가 시총화센터도 저희 선작으로 유치를 하는 등 수소도시를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도 평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항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160만 대 정도 자동차를 수출입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전체 산업군을 보면 지금도 자동차 관련 산업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자동차를 핵심 산업으로 또 특화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가 평택으로 오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수소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앞으로 이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못합니다. 아리백 관련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부 지역에 지금 수소 저희들이 발전까지 지금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 발전이나 관련 업체들과 수소 발전까지 대규모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미래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삼성이나 기아나 이런 주변의 대기업들, 수출하는 대기업들에 공급하는 기업도 저희가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신생아 증가율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 유입도 제일 많이 되는 제일 많이 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행정타운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영지구 서부의 서부 출장소라고 저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안중 출장소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부 5개면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서부 출장소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제 서부 구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착공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는 2천억을 들여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2천억을 들여서 보상이 끝나고 앞으로 3천억을 추가 투입해서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 작업을 하고 지금 민자 유치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 많은 관련 업체들도 만나고 지금 수없이 많이 만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평택구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요청했고 조만간 지정이 될 것을 봅니다. 그럼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4급수를 보이고 있는 평택구를 3급수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실현이 돼서 이제 물관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해서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이렇게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제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환승센터로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는 28년에 GTX CA까지 내려오는 계획이 있고요. 현재 지금
SRT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철과 SRT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KTX가 연결이 되고 28년에는 GTX A씨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환승센터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련 대기업들과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고, 대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저희들이 이 컨벤션, 호텔, 백화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을 날아오는 UAV까지 다 들어오도록 해서 여기를 경기 남부의 완전히 교통 허브로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제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환승센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고 있다면은 평택역 앞은 저희들이 시태를 굉장히 빠르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청년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바꿔서 차별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제역 앞은 미래 환승센터, 그다음에 평택역 앞은 박예병까지 차없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해서 이쪽도 쇠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평택에서 개최가 됩니다. 10월 중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평택은 늘 말씀드립니다. 또 설명을 드리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이 녹지비 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녹지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숲, 그다음에 공원들을 대규모로 저희들이 좀 만들어 왔습니다. 또 정원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은 이것을 전결해서 평택이 정원도시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을 다녀왔는데 국악계 많은 분들이 평택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립보다도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젊은 굉장히 유능한 젊은 국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악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키워서 평택은 국악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지영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악도 우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악을 또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체육시설을 계속 확장을 합니다. 서구 공소농장도 저희가 다 철거해서 복합 레코스타운으로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체육시설도 확대하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뭔가는 어천주들이 만공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GTX A씨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평택에서 안중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에서 신안산까지도 이것도 지금 개통이 다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중역에서 포수까지 또 그리고 지금 화성까지 내려오기란 전설도 안중역까지 내려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등 여기 안중역도 이제 앞으로 서부 지역의 교통 허브로 저희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하는 KTX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30년까지 하려고 준비하는 등 이제 안중역을 서구시대의 새로운 허브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이 빼겠는데요. 이 안중 서부 지역에서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그때 운영을 못한 것은 50km 내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광이를 설득해가지고 처음으로 안중에서 사당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이제 처음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상 지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평택을 금연도시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올해는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 요새 마약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도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는 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까지 어린이집부터 지금 금연교육을 대대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도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금융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오랫동안 시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강화를 해서 이제 평택시를 금연도시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평택시가 도시개발이 계속되면서 이 간판 같은 거 그동안 이제 불법 현수막을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해와서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통곡동에 가면은 방석집이라고 일명 불리는 집들이 굉장히 지금 요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석집부터 저희들이 간판을 다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협의했는데 그 업체들도 평택시 정책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2차적으로 그 방석집 가보면 전부 다 빨간 전부 다 간판으로 다 덮여 있는데 그부터 1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고덕 신도시 등 앞으로 대대적으로 간판 정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작됐을 때가 인구 한 40만이었는데 지금 95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좀 어려지면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저희들이 빠르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늘 하는 말씀인데 좀 빼놓고요. 올해 특히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정하면서 평택시는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평택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이 왜 어려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삼성이 저렇게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2천억 정도 매년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800억을 내서 작년에는 한 2천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작년에 300억 정도밖에 세액가 평택시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거의 한 당초 예상에는 거의 2,50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오고 전에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700억 정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결손이 좀 심화돼서 평택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는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공공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 옮기는 것 통해서 앞으로 4년 동안 1조 6천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건축비가 한 30% 이상 지금 뛰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초 목표 예상 세수보다도 많이 결손이 생기는 데다가 건축비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지역 확대도 앞으로 좀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하고 이런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올해 총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서민들께서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그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믿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또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런 저희 평택 생각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특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평택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님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슨 대학도 예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주대학병원 총장님이 4시에 저를 방문합니다. 아주대학병원 설비 협의하기위해서 바깥에서는 아주대학병원이 안 들어온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정대로 다 보고 오늘도 총장님하고 그 병원 관계자들 평택시를 방문해서 저희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쭉 말씀드린 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다 되도록 하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서부 출장소 앞으로 서부구청으로 낼 텐데 서부 출장소 조각입니다. 앞으로 20만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잘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도국제학교도 지금 17개의 학교가 신청이 돌아서 4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조만간 하나의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대학병원도 저희들이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서부 지역에 종합병원이 들어섭니다.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서부 출장소 바로 옆에 이 화양종합병원이 올해 한 10월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부 지역이 의료 시설이 굉장히 약해서 어려웠었는데
착공하기로 해서 27년 저희 개원을 목표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응급 체계가 약했는데 저희가 이 병원을 유치하면서 24시간 어린이 응급센터를 넣는 걸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여기 24시간 어린이 응급센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서부 지역에 취약한 서부 지역에 경기도 공공산업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고 나머지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합니다. 중앙도서관도 저희들이 지금 국제공모에 들어가서 10개 굉장히 좀 좋은 작품들이 들어왔는데 5개를 이미 예비 심사에서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할 텐데 제가 5개 선정된 작품들을 봤는데 어느 하나라도 빼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작품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예술의 전당, 시청, 그다음에 그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센터가 다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그 건축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 출장소에는 그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출장소뿐만 아니라 옆에 도서관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새 지난번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북한 핵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고 했는데 올해 작년에는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이 뭐냐더니 기후변화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의 그 위기감이 굉장히 절박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시에서는 앞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모든 대응을 좀 더 보다 훨씬 강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통계시 생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구가 가장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대구가 데프리카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동안 오랫동안 심어서 대구는 그동안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고 대신 광주는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지 않아서 이제 광프리카라고 불리라는 게 기사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작년 한 해 대구 광주에 뜨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씨만큼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도 뜨거웠다고 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통계시는 지금까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는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소 산업은 미래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가장 핵심 산업이 수소 산업이나 그걸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이끌어왔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를 지금 수소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 수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숲도 저희들이 6년 동안 엄청 확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최우수 도시숲 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통계시가 모범 녹색 도시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도시숲이라든가 녹색 도시로 빠르게 나가는 도시로 저희가 평가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린웨이 계획은 확정을 일주해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평택을 어떻게 다 녹지로 연결시킬 것인가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도시를 푸르게 하고 그다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모든 대응을 지금까지 해온 거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 친환경 에너지 더 확충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 평택호 물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북청 생태하천보건사업도 올해까지 그동안 5급수 했던 게 올해까지 3급수 작업이 끝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계속 노력해서 맑은 조성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배다리 공원도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또 생태공원으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동안 이제 평택에 흐르는 두 개의 강이 이게 보호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서 이 친환경으로 저희가 개발을 못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친수 공간으로 대대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작업을 할 거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서는 평택 시장을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친수 공간으로 지정이 되면은 하천을 저희들이 유원지로 활용하는 등 친수 공간을 더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이천과 안성천이 만나는 합류된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평택강으로 푸는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나중에 정부에도 건의를 하는 등 진이 안성천이 합치는 부분부터는 평택강으로 저희가 만드는 작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대략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올해 또 아트센터, 고덕에 있는 아트센터가 9월에서 10월쯤 완공이 됩니다. 그럼 한 5, 6개월 시범 가동한 뒤에 내년 3, 4월쯤 정식으로 저희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문예관이 여기 남부, 서부, 북부는 문예관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만, 좀 자그마한 한 600석 규모의 작은 문예실 공간에서 아트센터가 완공이 되면 1,400석 규모 큰 아트센터가 만들어져서 시민들께 보다 수준 높은 예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픈식부터 시작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시민들께 좀 고품위 예술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제한국 포럼은 작년까지 4회를 치러서 성황리에 작년은 끝났는데, 사실 평택에는 이제 호텔이 없어서 겨울에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메리어트 호텔이 5월달에 고덕에 준공이 됩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평택에서 한 곳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국제안보 포럼을 자꾸 여는 것은 이 평택시가 오키나와보다 훨씬 더 안보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미군 부대가 있는 도시 정도만 알려지기 때문에 평택이 안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또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얼마나 평택이 큰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계속 홍보를 좀 더 해야 돼서 앞으로 이 국제안보 포럼도 계속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평택하면은 안보적으로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그러면서도 반도체와 수소 같은 첨단 산업이 발전된 도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저희들이 축제를 좀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헝프리, 우리 팽성에 있는 헝프리 부대하고는 축제를 봄, 가을에 2번씩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에어쇼가 중단됐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하는 에어쇼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올해부터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해군하고 저희가 우선 2번 해양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는데, 그럼 육해공군 축제를 분가하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육해공군 축제를 같이 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에어쇼도 다시 재개하고 해서 군과 시민이 하나가 되고 친화될 수 있는 축제를 통해서 이런 것도 계속 앞으로 확대를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주한미군이 35,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지금 주한미군 추모 공간이 여기 한국에는 없습니다. 지금 미군 35,000명 전사자도 유엔군 일환으로 부산에 공원이 있는데, 평택에 미군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추모 시설이 평택에 두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까지는 주한미군 추모 공원을 내리공원 거기다가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취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35,000명이 외국에서 와서 전사했다는 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설명도 하면서 타국에 와서 많은 전사들을 우리가 위로해주는 시설도 흔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준비가 올해 지금 착공에 저희가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40에
저희가 인구 107만으로 승인된 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사업자 위주로 도시계획을 해왔던 방해할 아닐 정도로 좀 옛날 방식을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아서 앞으로 시민 위주로 시민이 편리한 도시계획, 또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계획, 그다음에 환경이 살아있는 계획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다 바꿔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을 경우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편안하냐 그리고 이 탄소를 얼마큼 줄이냐 이 도시에서 이런 걸 가장 핵심으로 하고 저희가 계획을 만드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장은 저희들이 두 번 지금 재공모를 해서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요. 두 군데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하나를 꼭 선정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컴팩트 시티 만드는 것도 지금 지구 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 평택시가 반도체 저희들이 수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민들께 보급하고 알리고 또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AI 기술 선포식도 곧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도 개편하고 그리고 그 조례도 저희가 AI 관련 종합계획 수립하는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앞으로 시민들께 AI가 도대체 뭔지 이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학교하고 연계된 작업을 하고 우리 행정에도 대규모로 도입하는 등 AI의 가장 앞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시발점으로 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